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심리코치 대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전 연애를 돌이켜보면 어떤가요? 연애가 한 번씩 끝날 때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내가 이런 걸 잘 맞출 수 있고 또 내가 이런 걸 잘 맞추지 못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에 대한 탐구가 점점 되었을 겁니다. 동시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면서 나는 어떤 남자와 더 잘 맞겠다 라고 머릿속으로 상상도 해보며 예측하게 되죠. 그렇게 지내다가 일상에서 내가 예전에 이런 남자와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남자가 딱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여성은 그 남자에게 호감과 관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남자 앞에서는 되게 여유있고 당당하게 대할 수 있는데 내가 관심 있는 남자 앞에만 가면 나도 모르게 뚝딱거리게 되고 이전에 있던 여유와 당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 앞에 가서도 뚝딱거리지 않고 뭔가 콧대 세우고 자존심 세우지 않게 될 겁니다. 남자라면 혹하게 되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영상에서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세요. 자, 그 핵심 요소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친밀감과 미래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20대 남자와 30대 남자가 연애를 시작하는 계기나 동기가 틀리다는 거예요. 30대 남자는 연애를 쉽게 시작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일이 많아서, 또는 20대에 비해 성욕이 떨어져서, 아니면 연애 자체가 귀찮아서?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지만 그런 것들은 지엽적인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20대와 30대 남자가 보는 핵심 요소가 틀려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20대 과거로 좀 돌아가 봅시다. 대부분 장기 연애를 했을 때 누가 먼저 이별을 많이 고하나요? 1년 이상 넘어가는 장기 연애에서는 여자 쪽에서 먼저 이별을 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별을 고한 여성의 입장에서도 잔잔한 이별 중에 제외도 해보며 정말 노력한 끝에 헤어지자고 했겠지만, 하지만 또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도 일과 자격증과 취업 준비할 때 등등을 포함해서 그때마다 시간 짬짬이 내서 나도 최선을 다해서 또 노력했는데 1년, 2년, 3년 했던 연애들이 끝나자마자 남남이 되어버리는 이 관계가 의미가 있을까? 너무 공허하다, 힘들다, 의미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대 때는 남자들이 여자가 조금만 여지를 주고 조금만 밀당해서 감정을 애태워도 연애를 시작하지만, 이미 많은 관계 학습을 한 30대 남자는 단순히 저 여자가 밀당을 한다고 그리고 성적 매력이 느껴진다고 관계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대 후반 30대 남자는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굳이 뭐하러 연애하나, 그냥 재밌게 놀지, 너랑 좋은 곳 가서 재밌게 놀고 그리고 잘 수 있으면 자고, 엔조이식 나쁘지 않잖아. 여성분들도 그렇게 느끼신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20대 많은 연애 끝에 30대가 되어선 남자나 여자나 많이 지쳐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승자, 즉 결혼을 잘하고 좋은 짝을 찾는 사람들은 내가 지치지 않고 당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기고 나서 내가 별로여서 당겨도 안 당겨져 오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자책하는 게 아니라, 당겼는데 안 와? 그러면 됐어. 당기고 안 와? 그럼 됐어. 뒤끝 없이 끊임없이 당기고 당기고 당길 수 있는 사람들이 좋은 짝을 찾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대 때는 여자가 밀당해야 연애를 잘하는 것이고 30대 때는 여자가 당밀해야 연애를 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되면 대체 어떻게 당기란 말이야? 처음 말씀드렸듯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편안함, 미래 가능성입니다. 편안함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요? 바로 질문형이 아닌 요구형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요즘 핫플이라던데, 이런 영화 나왔다던데, 이런 맛집 있다는데, 이 말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끝말은 상대방이 맺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방 입장에선 떠보기식밖에 되지 않고 오히려 용기 없는 사람처럼 비춰져요. 차라리 이렇게 질문형이 아니라 요구형으로, 이 영화 나왔다는데 보러 가자, 여기 맛집 있다는데 먹으러 가자, 이거 맛있다는데 생각나서 샀다 한번 봐라, 이런 식으로 요구형으로 말하는 게 차라리 남자 입장에서 편안합니다. 아니, 굳이 남자 입장을 떠나서도 여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말해주면 편안하죠. 왜냐? 복잡한 게 싫기 때문에. 일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거 언제 또 내가 마음먹고 또 얘기하냐, 얘기해서 혹시나 또 거절당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또 괜히 나만 신경 쓰이고, 그러지 말자, 그냥 너무 떠보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보는 거지 라고 분명히 넘기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다시 한번 질문형이 아닌 요구형으로 말해라. 두 번째, 미래 가능성입니다. 많은 인연들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 우리가 끝내야 하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나는 어떤 사람과 맞을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정말 100%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사람에게 큰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친밀감이 쌓인 뒤에는 필수적으로 남녀 대화를 하게 돼요. 너 이상형이 뭐니? 어떤 성격의 여자를 좋아하니? 어떤 성격의 남자를 좋아하니?
등등 뭐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따라온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마지막 연애가 언제였냐고. 이 마지막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전 연애에 대한 사건들이 나오게 돼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때 이전 연인한테 받았던 상처 타령 또는 이전 상대에 대한 분노 감정 아니면 이야기를 아예 회피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대화 패턴이 아닌 내가 이전 연애에서 배운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전 연애에서 배웠던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별이 힘들 수밖에 없고 사람이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면 어쩔 수 없이 남 탓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전 상대에 대한 남 탓을 하며 상대방에게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전 연애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는 내가 그때 너무 힘들기도 했지만 그리고 상대에 대한 분노도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배웠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봐야겠다 라는 것들을 다짐하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적어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별은 누구나 힘들어서 상대 연인을 욕하기 마련인데 이 사람은 그 와중에도 자기를 되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게 되며 이 사람과 미래를 함께 해보면 어떨까? 적어도 나중에 싸우는 일이 생기더라도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방법은 남자가 해도 되고 여자가 해도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런 방법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 내 마음이 열려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 마음이 닫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이 차가워져 있을 가능성이 커요. 왜 차가워졌을까요? 이전에 그토록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뜨거워서 내가 상처받았던 것들, 뜨거워서 내가 아프고 눈물 흘렸던 것들, 다시는 그 순간들을 겪지 않기 위해서 대개는 차가워져 있습니다. 차가워져 있을 때 사람은 어떻게 변할까요? 마음에선 의심과 경계심이 일어나 있고 사람을 진실하게 만나지 못합니다. 낡은 예의로 치장하고 정해진 인사말만 주고받습니다. 사실 그런 말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 그 말들에는 사실 내 에너지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말들에 내 에너지를 담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다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뜨거워진다. 이것은 굳이 관계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도 많이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이전에 겪었던 연애나 사건들을 내게 상처로 남겨두는 것이 아닌 내게 자원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힘들고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준 배움과 자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이 준 배움과 자원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그 시간이 나에게 준 상처를 기억할 것인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좋은 짝을 찾을 수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당연히 이전의 시간들이 준 배움과 자원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하면 할수록 나는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뜨거움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 사건이나 시간들이 준 상처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나는 관계를 맺고 도전할수록 손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말해드린 방법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 상태입니다. 내 상태가 열려 있냐 아니냐. 내 상태가 열려 있으면 거기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고 반대로 아무리 사람들이 치고 들어와도 내가 닫혀 있으면 관계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심리코치 데이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